혹시 취업 준비하면서 아니,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 순간 다들 한 번쯤은 있으셨죠? 오늘 바로 그 이야기, 채용 과정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좀 억울한 상황들, 그리고 법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는지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즘 취업이 진짜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 다들 공감하시죠? 금강일보 기사에서도 나오지만 정말 일자리 하나 구하는 것만으로도 진이 다 빠지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근데 힘든 건 힘든 거고, 만약에 이 채용 과정 자체가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든다면 어떨까요? 기사에서 이걸 딱 짚어서 이중의 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회사의 어떤 이상한 관행 때문에 두 배로 고통받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채용 과정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눠서 각 단계마다 어떤 함정들이 숨어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래서 우린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불공정한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줄 법적인 권리가 뭔지도 확실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보통 가장 큰 함정은 맨 처음에 정말 시작하자마자 나타나요. 바로 입사 지원서를 쓰거나 첫 면접을 볼 때 말이죠. 이게 진짜 중요한데 법에서는요, 이런 질문들 아예 못하게 딱 막아놨어요. 뭐 출신 지역이 어디냐, 결혼은 했냐, 애는 있냐, 앞으로 낳을 거냐, 이런 거요. 일하는 거랑 아무 상관없는 이런 사적인 정보는 회사가 물어보는 그 순간 바로 불법입니다. 명백한 위법 행위예요. 자, 지원서를 잘 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과정이 뭔가 좀 불투명할 때 생기는 문제들을 볼 건데요. 회사가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심지어 이상한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회사는요, 채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한테 알려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어요. 일정이 뭐 바뀌었다거나 좀 늦어진다거나 하면 반드시 공지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직자가 어떻게 되고 있지? 하고 혼자서 전전긍긍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정말 꼭 기억해 두세요. 채용 절차 공정화법 제9조에 딱 나와 있습니다. 회사가 구직자한테 돈을 요구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그것 말곤 없어요. 그 외에 다른 돈을 내라고 하는 건 다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적성 검사 본다고 돈 내라, 면접 보러 오는데 뭐 비용 내라, 이런 거 전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병원 인턴 채용처럼 아주 특수한 예외가 있긴 한데 이건 정말 예외 중에 예외고요. 거의 99.9% 회사가 내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어쩌면 여기가 제일 마음고생이 심한 구간일 수 있어요. 바로 최종 결정, 즉 합격이냐 불합격이냐가 갈리는 그 순간에 벌어지는 배신 같은 일들이죠. 이거 정말 뒤통수 맞은 기분이죠. 채용 공고는 일종의 미끼였던 거예요. 공고 보고 지원할 때랑 최종 합격해서 근로계약서에 사인하러 갈 때랑 말이 싹 바뀌는 거죠. 분명 정규직이라고 해서 지원했는데 갑자기 계약직이라고 하질 않나. 수습기간 얘기는 없었는데 3개월 수습이 붙어 있고 황당하죠. 그리고 이것도 정말 단골 메뉴죠. 잠수. 최종 면접까지 다 봐놓고 회사가 그냥 증발해버리는 거예요. 떨어진 지원자들한테는 아무 연락도 안 해주는 거죠. 일명 합격자만 통보 방식. 이럴 때 회사가 되는 핑계가 보통 이렇죠. 뭐 안 좋은 소식 전하기 좀 그래서요. 연락 없으면 떨어진 거 다 알잖아요. 기사에서도 지적하지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이고 구직자에 대한 예의가 없는 아주 비전문적인 태도입니다. 사람 정말 비참하게 만들죠. 법적으로는요, 회사는 무조건 결과를 알려줘야 합니다. 문자로 보내든 이메일로 보내든 전화를 하든 아니면 최소한 홈페이지에 공지라도 띄워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직자는 마냥 기다리다가 다른 좋은 기회를 다 놓치게 되고 결국 아까 말했던 그 이중의 고통을 또 겪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채용 과정에서 벌어지는 온갖 갑질과 불공정한 문제들을 단계별로 살펴봤습니다. 듣기만 해도 좀 답답하죠?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네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줄 법적인 무기는 과연 뭐가 있을까요? 다행히도 법이 우리 편에 서주긴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보면요. 만약에 채용 공고랑 실제 근로 조건이 다르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 있고요. 심지어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속았네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 회사 가려고 이사까지 했는데 알고 보니 다 거짓말이었다? 그러면 회사는요,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비용, 귀향여비까지 물어줘야 합니다. 그만큼 법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구직자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는지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한계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노동위원회가 돈 주세요라고 판정을 내려도 회사가 싫은데? 라고 버티면 그걸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심지어 안 지켜도 처벌 규정조차 없어요. 법이 있긴 있는데 이가 빠진 호랑이 같은 거죠. 결국 기사가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향해 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이렇게 상처받고 고통받는 구직자들의 현실, 그리고 이걸 막아줄 더 강력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우리는 과연 언제까지 외면할 수 있을까요?